네, 이번에 이제 번역 입문 3차 시의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에서는 뭐 했었죠? 그렇죠. 가능성과 불가능성. 번역은 정말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라는 충돌을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중심에서 상대적 번역 가능성이라는 걸 얘기를 했죠. 뭐 번역이 완벽하게 ST와 동일하게 만들기는 어렵지만 또 이제 뭐 똑같이 이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전혀 전달을 못하는 거냐,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ST의 어떤 의도를 TT에서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어떤 의미를 담아주는 데는 큰 부담이 없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상대적 번역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번역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번역의 과정. 번역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번역이 뭐가 들어있는가? 자, 그러면 아빠 오늘 이번 강의 번역 이해에서 선생님이 제가 계속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 A 언어를 B 언어로 번역하거나 B 언어를 A 언어로 번역할 때 우리가 가운데 뭘 넣는다고요? 이렇게 화살표를 넣는다 그랬죠. A에서 B, B에서 A로 번역합니다라는 이 화살표가 우리는 행동하는, 수행하는 번역이라고 그랬죠. 번역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이 화살표라고 했는데, 이 화살표를 이해하는 것이 번역을 이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이 화살표의 절차적인 문제, 1단계 스텝 바이 스텝이죠. 한 걸음씩 가는데 어떤 절차적인 과정을 거치는지 이 화살표의 절차적 논제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3차시까지 듣고 나면 A 언어에서 B로 가는 이 화살표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것을 기대하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번역이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출발 텍스트로, ST죠. 출발 텍스트로부터 가능한 한 등가의, 의미적인 등가라 그랬죠. 의미적인 등가의 도착 텍스트로 전하는 것, TT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전하는 것을 말한다. 텍스트 원본의 내용적, 문체적 이해를 전제로 하는 텍스트 가공 과정이다. 즉,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이해예요. 이해. 이 이해가 안 되면 번역이 거짓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 기억나시죠? 한국어를 여러분 나라 말로 번역하는 거 여러분들은 좋아하고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번역 중에서 제일 거짓말이 많은 번역이 이 번역이라는 거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자, 이해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번역이 되는 것은 이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에서 가장 좋은 번역은 A 언어, 여러분 나라 말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거. 이때는 A 언어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번역을 시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번역을 하면 그거 뭐가 된다고요? 번안이 된다 그랬어요. 번역가의 주관적인 경향이 들어가고 사고가 들어가고 의지가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 그랬죠. 자, 그건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텍스트 가공 과정 동시에 텍스트의 재언어화 과정이다. 재언어화. A 언어를 B 언어로 다시 언어를 바꾸는 작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번역 행위는 그 자체적으로 분절되는 과정이며, 그렇죠? 단계가 있죠. 이해가 있고, 이해를 해서 거기서 어떤 의미적인 내용을 찾아내야 되고, 그것을 다시 B 언어로 다시 재구성하는 걸 만들어지겠죠. 자, 이 과정에 두 가지 주요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자, 그 하나는 뭐예요? 번역사가 출발을 텍스트에서 자신의 의미와 의도에 따라 분석하는 거. ST를 분석해서 이해해가는 거. 이해 단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번역사가 의사소통의 등거의 관점에서 가장 적절한 내용과 문체적인 형태를 만들어서 출발 텍스트를 도착 텍스트로 바꾸는 거. 자, 이것을 언어적 재구성 단계 또는 재표현의 단계라고 해서 이야기한다. 이처럼 번역의 과정을 두 개의 단계로 정리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관점이다.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이해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그렇죠. A 언어를 B 언어로 재구성하는 단계.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아까 번역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왔던 셀레스코비치가 또 나왔어요. 자, 셀레스코비치는 한 언어로 표현된 텍스트를 해석해서 그 해석, 이해 플러스 분석. 무슨 분석? 의미를 분석하는 거. 자, 동일한 현실성이 느껴지도록 현실성이 느껴지는 거 뭐예요? 등가. 의미를 전달하는 것 뭐예요? 재구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핵심이다. 핵심이라고 셀레스코비치가 지적을 한 거예요. 텍스트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이해한다는 건 뭐죠? 언어적인 뜻과 인지적인 보완소 간의 결합으로 소리 혹은 글자의 연속으로부터 의미를 이끌어내는 과정.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남산타워 아시죠? 여러분들 서울 한가운데 이제 산이 있고 그 위에 남산타워 이렇게 있잖아요. 자, 남산타워라는 단어를 갖고 갑시다. 자, 남산타워라는 언어적인 뜻은 뭐죠? 서울 명동 앞에 있는 앞산 이름이 남산이고요. 남산에 뭐가 있어요? 타워가 있는 거예요. 건물이 있는 거예요. 나무 같네요. 건물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언어적인 뜻이라고 한 것은 말 그대로 남산타워를 분석하는 거고요.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인지적 보완소라는 게 있어요. 인지적 보완소는 이 남산타워 안에 있는 지식이에요. 이 남산타워가 담고 있는 지식. 자, 남산타워는 그냥 남산타워, 그 산에 있는 그냥 타워가 아니고, 자, 서울의 야경을 대표하죠. 또 연인들의 약속의 장소이기도 하죠. 요즘에 뭐 이렇게 뭐 열쇠도 이렇게 걸어놓고 많이 했더라고요. 자, 이렇게 남산타워라는 글자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언어적인 뜻이라면 이 장소를 가보고 이 장소에서 느껴지는 것, 단순히 그냥 서울 한가운데 있는 산이 아니라 서울 한가운데 그 복잡한 도심 한가운데 조금의 여유의 공간, 힐링의 공간으로서의 그런 남산타워의 이미지, 이것은 사실 뭐예요? 인지적 보완소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지식이에요. 지식. 즉 인지적 보완소는 한 개인이 자신의 체험, 자기가 직접 가보고 느끼는 거, 또 언어, 그리고 자신만의 깊은 사고를 통해서 습득하는 개념적인 지식과 정서적인 지식의 총체를 우리가 인지적 보완소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번역자는 단순히 언어의 의미, 단어의 뜻만 가지고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체험적인 지식, 또 그것에 대한 정서적인 지식을 이 번역에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어떤 텍스트를 보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 언어적인 뜻으로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인지적 보완소, 거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감정적 또 체험적 지식,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